안녕하세요. 홍예빌 변호사입니다. 부인권에 대해서 판사님 발표문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해성 부당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부당성에 관한 일반론, 파산 절차에 관한 판례, 파산 절차상 부인이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 채권자가 파산자들이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 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춰 채무자회생법 391조 소정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상당성 있는 행위.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 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한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장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보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치가 공평의 원칙에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한 거고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회생 절차에 관한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이 대상인 행위가 회생채권자에게 유효하더라도 비슷합니다. 행위 당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가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 재산이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면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에 관한 판례의 내용은 절차상 용어의 차이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죠. 판례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파산 절차, 회생 절차의 차이를 언급한 찾기 어려우나 각 도산 절차의 목적에 비춰보면 비슷하다는 얘기죠. 최근 판례를 통한 사례 검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 판례의 소개, 2015다 부산저축 2저축은행 사례라고 합니다. 부산 2저축은행 사례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한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었죠. 금융위원회는 이제 약 한 달 후인 2월 15일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산 2, 중앙부산, 대전, 전주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영업정지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6일 유동성 위기가 가장 심각한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영업정지 신청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함.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년 2월 17일 대전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영업정지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여파로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신청하여 다음 날인 2월 19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은 1년 후인 2012년 3월 7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모 씨 외 9명은 2011년 2월 16일 부산 2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을 2월 16일 날, 2월 16일은 하루 전이죠. 영업 통보하는 날이죠. 뭔가 좀 내부적으로 정보가 샜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예금을 인출했으니까 변제해줘, 일종의 돌려줘야죠. 부산 2저축은행 파산관제인은 갑을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호의 부인 주장. 이 예금 인출행위가 변제행위가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한 게 예금 인출행위가 이게 부당하다. 그죠? 부당성. 판단은 1심 부산지방법원 2014 가합에서 및 항소심 부산고법에서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강모 씨의 9명의 예금 인출이 다른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강모 씨 9명이 부산 2저축은행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안감을 느낀 다른 예금자들이 인출 행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직원인데 미리 뺀 거 같죠? 채권자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지법하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고 또 불가피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인 대상이다. 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이저축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직원이 친인척인 강모 씨 9명에게 위법한 절차, 영업 종료 이후 예금주가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는 등 위법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인정하기 어렵다. 일반 채권자로서도 용납이 안 되죠. 얘네들은 직원입니다. 직원 및 그 친인척이고 위법 절차죠. 그쵸? 영업 시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현장에다 안 가고 그냥 셔터 내리고 인출한 거죠. 부인 대상이 됐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대전상호저축은행 사례는 어떤가요? 사실관계. 금융위가 대전 상호저축은행도 아까 그거죠. 부산저축은행 자회사죠. 금융위가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한 이후 저축은행 유동성에 관한 우려가 커져서 금융위원회 2월 15일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산이, 중앙부산, 대전, 전주 5군데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똑같습니다. 영업정지 시장을 요구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은 대전만 2월 16일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2011년 2월 17일 대전 상호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는 바로 전날이죠. 2011년 2월 16일 대전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연락을 받고 예금 2억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직원이 연락을 한 거죠. 이것도 뭐 부인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대전 상호저축은행은 2월 12일 2012년 2월 12일 파산 선고 받고 파산관제인은 피고에 대한 부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의 부인 주장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급심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의 사회이사를 부정했습니다. 영업정지만으로는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향후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파산 절차에서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좀 이상하죠. 행위 부당성을 부정했습니다. 피고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다른 고액 예금자들이 상당수 이미 예금을 인출하였고 피고는 67세로 정부의 어투가 대응이 늦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부인 대상이 됐습니다. 채무자의 사회행위 및 사회이사 인정했습니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액의 예금 채권자들에게만 따로 연락, 변제한 편파행위임이 명백하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예금 채권을 우선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향후 파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부당성도 인정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인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 채권자가 2,800명이 넘음에도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예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 채권자들만 선별하여 분산 예치 및 예금 인출 안내를 하였고 이러한 안내를 받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통모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가 고령의 예금자이고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이렇듯 결국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산 2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 1심에서는 이제 뭐 부정됐고 2심에서는 대전은 인정됐고 부산 2는 부정됐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사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지급정지 또는 도산 절차 개시 신청 후 본지 변제는 위기 부인이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죠. 2호. 그러나 위기시 이전의 본지 변제에 관하여 고의 부인이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견의 대립이 있었고 다수가 판례는 고의 부인이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반대서는 본지 변제에 적재산은 감소하나 동시에 소득재산도 감소하므로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는 본래 임의 변제를 수행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본지 행위에 대한 위기 부인을 구별하여 규정한 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통설 판례는 본지 변제에 관하여도 채무자의 사회이사 요건이 자기가 가져갈 걸 가져가더라도 일부 직원과 통모해서 자기만 급하게 뺄라고 그쵸? 이 두 사건에서 뻔하죠. 한 사람은 전부 임직원이었고요. 그쵸? 판례는 위기시 이전이 본지 변제를 대상으로 고의부인을 주장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회사가 회생 채권자들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한데 특히 편파행위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 대상 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정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회생 절차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결국은 본지 변제라도 위기시 이전에 직정의 특정 채권자에게 행하여진 것은 부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가 있다.
다만 실무상 사회이사가 인정될 수 있는 위기 시기 이전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분명치 않고 결국 부인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부의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행사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입법론적으로 입증의 곤란을 제거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적 의도로 도산 절차 개신청 전 일정 기간이 변제까지 위기 부인의 범죄에 포함시키든가 그 기간이 변제에 관련해서는 유해성이나 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보론, 부인권 행사 면책 불허가 사유의 관계. 이게 이제 잘 받아주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왜 개인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 본지 변제하였으나 상대방이 무자력 등으로 부인권 행사에 실익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하해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환가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 경우 파산관제인이 편파 변제한 금원 상당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거나 실제 면책불허가 의견으로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래 판례에서 보는 것 같이 본지 변제의 경우 부인이 대상이 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564조 제1항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지 변제의 경우에는 시기나 내용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되면 부인이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고의 부인, 뭐 행위 유해성이나 부당성이 있어서 아마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제인들이 조심해야 되죠. 대법원 2008마 1656 결정. 파산제도에 속하는 그렇죠? 채무자가 여럿이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대상이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대법원 또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이 원인 사실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쫓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나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환가가 여의치 않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재량면책이 아닌 면책허가의 대상이다. 같은 취지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무자가 그 개시 신청에 즈음하여 사행위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개인회생자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두 사건에 대해서 이게 아마 가장 본지 변제죠. 이게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인데 부산저축은행과 그 부산 이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위 유해성, 부당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중에 첫째,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 저축은행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감사합니다.